네, 화요일장 우리 시간 지금 3시 6분가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상승 탄력은 더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일제의 강한 시세를 마감 직전까지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결국에는 8,057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 7%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중의 고점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700개가 넘는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발 매수에 들어오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6%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9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980선을 웃도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었는데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매우 좋은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도 1조가량 나타나고 있고 무려 2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저희가 탐색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1조 4천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7%가량의 강세, SK하이닉스도 오늘 무려 1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30만 원과 200만 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반도체 투톱이고요. SK스퀘어도 오늘 13%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하다가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오후장 들어서 탄력 더 좋아지면서 무려 17%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또다시 200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만 보다면 좋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금요일이랑 월요일장은 정말 장을 보기도 싫을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이 됐었는데 또 지금 3거래일 만에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늘도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매우 냉정하게 네. 열정과 냉정 사이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잘 구분하고 올라타는 게 투자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갈 장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럴 만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만삭스에서 5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들어서겠죠. 외국인의 코스피 순유출 누적 규모가 약 한 95조 9,500억 원,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액티브 한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른 국가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얼마나 신흥시장으로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거든요. 이 말도 통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액티브 한도에 부딪히면서 왜냐하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우리 시장의 비중이 그 외국인들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많이 담겼고 그러면 이제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운영상 또 운용상 볼 때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그 부분을 개인과 기관이 메꾸는 겁니다. 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것이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을 때 인도의 주식시장을 개인이, 기관이 메꾸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메꾸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대체 불가하면 큰일 날 일이겠죠. 그런데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도 빠져나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재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싶으면 그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영원히 바이바이가 아니라 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일종의 강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올해 개인 자금 유입 규모를 보면은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부분을 충분히 개인이 기관이 메꿔줄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여전히 이런 상황들을 분석을 한 골드만삭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2개월 코스피의 목표치 올해까지 1년 내내를 가리키겠죠. 12,000포인트로 오히려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이 통계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낮춰야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이 37%는 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잔슨황 엔비디아 CEO 역시나 미국의 빅테크들의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릴 때 오히려 지금이 사야 되는 기회다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잔슨황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뭘까요? 그렇죠. 잔슨황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잔슨황은 어떻게 보냐?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왜? 앞으로는 AI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면 AI 시대에 초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이 막 시작을 해서 전기기관이 이제는 막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기기관이 그러면 그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영국이, 미국이, 유럽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합니다. 이른바 유럽 시대가 열려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는 또 미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4박 5일을 방문하고 난 젠슨황의 발언을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황해의 지수죠. K 젠슨 지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 방한을 한 시점에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젠슨황의 이야기는 할인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할인 기간이라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시에서 나타난 것도 블랙 먼데이가 왔죠. 그렇지만 젠슨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등락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주식시장은 진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발언이 중요합니다. 젠슨황, K 젠슨 이제 이름이 K 젠슨이 됐어요. 인터넷이 전 세계 인프라가 된 것처럼 AI 역시 전 세계 인프라가 될 것이다. 지금 삼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 직원에게 AI를 도입하라. AI 삼성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10,000걸음 또는 1,000,000걸음 될 텐데 이제 한 걸음 시작했어요. 한 걸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대단할지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겠죠. 그리고 이 젠슨황이 K 젠슨이라고 이게 일종의 립 서비스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반도체, 네트워크, 보안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미, 중, 일, 너, 미, 중, 퍼, 너, 미, 중, 영, 너, 미, 중, 한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임을 심지어는 자기의 원모국인 대만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도 어찌 보면 젠슨황도 장사꾼이죠. 안 거예요.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국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3위 국가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말 그대로 이제 거쳐가는 과도기일 뿐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젠슨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젠슨황과 만났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급격하게 주목을 받았던 게 LG그룹 주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LG전자가 8%가량 빠지고 있고 LG 역시나 뭐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겹살 잘못 구워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LG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네. 앵커께서도 알겠지만 삼겹살 잘 구워야 됩니다. 네. 소맥 잘 타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혜진 이사장이 구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이혜진 네이버 이사장이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삼소는 삼쏘라고 하기도 하고 삼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 쏘기로 했습니다. 딱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농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의 저력은 발견이 됐다. 네. 여러분들 LG 전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주춤할 수도 있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등락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먼 시점으로 6개월 또는 우리가 1년 또는 3년, 5년을 봤을 때 우상향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띠리릭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쪽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피지컬 인공지능 쪽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LG전자의 가능성을 LG요. 네. 아는 게 되는 건데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중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 LG 하면은 냉각기 칠러 기능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뜨거워진 AI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줄 알아야 돼요. 이 이른바 냉난방 공주에서 LG를 따라잡을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뛰어든 회사 중에 하나가 또 경동 나비엔도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면서 로보스타, 결국 피지컬 AI구나. 여기는 경쟁까지 붙입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다음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여기에 로보스타까지 경쟁을 붙입니다. 여기도 LG U+도 통신 클라우드의 인프라 관련주죠.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됩니다.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AI 보안까지. 젠슨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한국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을 이번에 행보를 보면은 물론 뭐 서울대에서 강연도 했습니다만 다 망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K 젠슨 테마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테마주 이야기하시면서 LG 로봇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 두산 로보틱스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젠슨항이 두산 시구에 나서면서 또 이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삼겹살도 있지만 네. 야구 야구 무시 못합니다. K 야구 아닙니까? 여기 또 젠슨항이 푹 빠진 거예요.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두산그룹입니다. 두산 야구 참 재밌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에너지, 결국은 AI와 관련되는 건 에너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첨단 소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걸 망라되는 건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SMR 들어가죠. 가스터빈,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AI 팩토리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면 기가 팩토리 되는데 잠깐 이제 좀 가라앉았어. 이제는 AI 팩토리입니다. 여기에 플랫폼 DSX도 들어가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서 에이젠틱, 자율형, 이제 말 그대로 알아서 뚝딱뚝딱 하는 그런 로봇의 세상을 접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두산 바켓은 왜 필요하냐? 아니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MR하고 네. 뭐 두산 바켓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율화 기술 이런 건설 장비들도 FSD 기능이 이제는 장착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산 주식회사 두산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중 동박 적청반 CCL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두산까지 확장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무슨 K 젠슨이 환경협 회장 같아. 보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룹사들이 다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른바 K 젠슨 테마주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전달을 드립니다. 네, LG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계열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된다면 AI 시장을 정말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와 가장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국내 대표 상장사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SK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뭐 어떠한 그룹사 안에서도 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K 젠슨, 네. 젠슨 황가의 제일 깐부는 그럼 누구야? 이혜진이야, 구강모야, 정희선이야, 이재용이야, 최태원이야 누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 만남을 보면은 또 SK 쪽이랑 그렇죠. 네. 저는 태원이 형. 태원이 형이에요. 네. 태원이 형이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이 최태원 회장의 전공이 또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막 또 그리고 이른바 메뉴도 바꾸고 하면서 또 뭐 이번에도 삼소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또 BBQ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좋아하는 이 식탐 메커니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태원이 형입니다. 역시 태원이 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게 SK 네트워크스까지로도 저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협력 관계가
더 진하게 이른바 깐부가 아니라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는 찐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SK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른 계열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른바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더 확장이 될 거다. 특히 SK가 유독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결국 전력이에요. 결국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근데 이 전기가 하면은 제가 늘 아마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아마 지금 피탁지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하도 제가 배추도사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기업. 이거는 저는 장기 보유해도 좋을 만한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 투자입니다. 심지어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종 판단은 개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데일리 TV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전기다. 저는 효성중공업까지 좀 유심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이나 일진전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삼성만 해도 지금 삼전도 30만 전자 지금 200만 SK 하이닉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만 단위대 뭔가 종목 투자할 게 없냐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전력을 노려봐라.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